안녕하세요. 학교법인회계 2022년도 예산 및 2021년도 결산지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주요 변경사항 안내, 예산 및 결산지침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부터 법인운영비 집행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운영비를 추가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40% 이내에서 운영평가 상위 10% 법인은 10%를, 전년 대비 순위 상승 30% 법인은 5%를 추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영평가 상위 10% 법인은 법인 운영비를 40%까지, 전년 대비 순위 상승 30% 법인은 법인 운영비를 35%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운영 경비는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100% 전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운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40%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사항은 수익사업회계 결산서 제출 서류입니다.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회계 서식을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동안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누락 및 과대과수 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에는 수익사업회계 표준 양식과 계정과목 해설을 부록에 수록하고 이 양식을 참조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결산부터는 표준 양식안을 참조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상태표 표준 양식안입니다. 지침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의 양식과 계정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표준 양식안입니다. 지침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양식과 계정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계산서 표준 양식안입니다. 지침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양식과 계정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및 결산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법인 운영비 집행 기준 및 학교 운영경비 전출 비율, 예산 편성 및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결산서식 정합성 확인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청 기본 지침을 포함한 법인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요령을 결정 통보하고 2022년 2월 초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인 2022년 2월 18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인 2022년 2월 23일까지 예산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결산 편성 절차입니다. 법인회계 결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라 확정하여야 합니다. 2021년 회계연도가 2022년 2월 말로 종료되면 40일 이내인 2022년 4월 9일까지 결산서 및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서는 2022년 4월 24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확정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인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청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예결산 편성 절차의 기한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인 운영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법인 운영비 집행 기준을 초과하여 지적되는 법인들이 있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에서 법정부담금 100% 전출 법인은 40%까지, 100% 미전출 법인은 30%까지 법인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 수익과 법인 운영비는 아래 박스에 있는 관, 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서 산정하는데, 초과 집행한 운영비는 학교회계로 추가 전출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결함 지원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법인 운영비 집행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학교 운영 경비 전출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운영비 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수익용 기본재산 총 수입에서 제세공과금, 학교 법인 운영 필요 경비, 법정 부당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전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에 정해진 순서이므로 반드시 공제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공제 순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소유액이 2억이고 이를 100% 납부하는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 수입이 5억이라고 가정할 때 5억에서 먼저 제세공과금을 빼고 다음으로 학교법인 운영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데요. 법인 운영 필요 경비는 법인 운영비와 재산 유지비 및 재산 사용료를 포함해서 공제합니다. 만일 법정 부담금을 100% 미만 납부하는 법인은 운영 비용을 3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부담 경비를 빼면 A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은 총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 법인은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전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비율에 미달하여 전출하게 되면 부족분을 학교 회계로 추가 전출하도록 시정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결함 지원금을 감액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법정 부담금을 다 부담하지 않고 학교 운영 경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 운영 경비 전출 금액만큼 학교 회계로 전출하도록 시정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결함 지원금을 감액하게 되니 반드시 공제 순서와 전출 비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사업회계 유의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격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구분 격리 대상은 학교법인 정관에 어떠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관할청에 공고 내용을 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는 학교회계,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서 격리해 주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법인에게 사업수입으로 전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손실 발생 시 수익사업회계의 인건비,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손실을 없애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각 회계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반환하여야 하는 기타 고정부채로서 반드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법인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예결산서에 임대보증금을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일부 법인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어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해 연도의 임대보증금 수입은 세입예산의 임대보증금 수입목으로, 임대보증금 보유액은 세입예산의 임대보증금 미환급 보유액 목에 편성합니다. 세출예산에는 세입예산 금액만큼 임대보증금 환급금 목으로 편성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에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결산 시 집행액이 0원일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차인잔액의 다음 연도 2월액에 기재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는 임대보증금 미환급 보유액 목으로 다시 편성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법인이 임대보증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세입예산 명세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미환급 보유액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임대보증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만일 당해연도 내에 임대보증금 환급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은 3억 원, 세출 결산액은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인 잔액이 3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서 표지에 차인 잔액 세부 내역을 작성하실 때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에 임대보증금 미환급에 따른 2월액 3억 원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산서 12호 서식 2월 사업비 조서에 임대보증금 미환급액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월 사업비 조서를 작성해 주실 때에는 과목은 세입 예산 과목이 아닌 세출 예산 과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시로 보여드리는 명세서처럼 일부 법인에서 예산 과목의 존치를 위해서 실제 세입이 없는 과목에 모두 1,000원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례이니 가공의 수입 및 지출이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지 않은 법인은 비목적 2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전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서 작성 시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를 참고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산출 내역을 단가, 물량, 횟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예결산서를 검토할 때 예산 과목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산출기초의 예산 과목별로 산출 내역 없이 예결산액과 동일하게 총액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보완해서 제출받고 있으니 과목별로 세부 내역을 작성하고 세부 내역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에 반드시 기부금이라고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 구조와 과목 해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서 작성 시 과목 해소와 다르게 계상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서 검토 시 법인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있었던 예금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게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 수익용 기본재산의 정기예금이자, 법인 운영비 예금이자로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2020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임대보증금 이자를 예금이자 수입목에 계상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의 이자와 법인 운영비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금이자 수입목 또는 예금이자목에 계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본재산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토지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대지료, 건물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대가료, 임야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임야 수입목에 계상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는 대가료목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는 기본재산 수입의 예금이자 수입목에 계상합니다. 반면 법인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잡수입간의 예금이자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서식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수정 제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게 또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1호, 2호, 8호 서식의 총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고 특히나 제2호 서식인 세출결산 명세서의 세부 내역과 8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내역서 세부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출 결산서의 잡급, 여비, 퇴직금, 부담금목을 합해서 8호 서식의 기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총액과 일치하도록 8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명세서에 법인회계와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법인이 2호 서식의 세출 결산 명세서와 같이 봉급, 수당, 여비,
퇴직금, 부담금을 집행하였을 경우에 8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명세서는 봉급 4,860만원, 수당 716만원, 기타에는 여비, 퇴직금, 부담금을 합친 880만 1,130원을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명세서의 직, 성명 호봉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부 법인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김땡땡 등으로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산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익명 처리해야 하지만 교육청에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수익사업 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기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항목을 8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 명세서에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 명세서에는 지급 내역이 없거나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인건비 지급 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서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산서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제출 서류는 보시는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회계의 경우 필수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결산서 제출 시 누락된 서류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결산서 제출 시에 감사보고서에 날짜가 없거나 잔해증명서에 임대보증금을 누락하거나 기부금 각서가 세입의 기부금액과 다르게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산서 제출 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회계 2022년도 예산 및 2021년도 결산지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지침과 영상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부서 업무방에 탑재해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